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거는 시각과 지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과 지각을 같이 어우러가지고 하나의 어떤 형상을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장 자기한테 익숙한 그리고 자기한테 가장 경험이 많았던 걸로 대표적으로 그걸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게슈탈트 이론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먼저 형상과 배경의 법칙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가장 간단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 보고 계세요. 뭐가 보이세요? 그냥 이거 애기 천사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거 커피숍에 보면은 엔젤리너스라는 커피숍이 있죠. 거기 브랜드예요. 이거. 그리고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에 있는 그 천막, 이거 파라솔, 그게 접혀 있을 때 태양을 마주보고 역광 상황에서 저 그 천사가 커튼 속에 숨어서 방긋이 웃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약간 오버노출 주고 담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 사진을 딱 봤을 때 느끼는 게 뭘 보셨어요? 그랬더니 천사요 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천사 말고도 파라솔도 있고 그 뒤에 흐릿하지만 뭔가 형상이 좀 있는 것 같고 태양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천사밖에 안 보일까요? 바로 천사는 형상이라는 전경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사체, 그 다음에 뒤에서 흐릿하게 봐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은 배경이에요. 사진에서 형상과 배경을 완전히 분리시켰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웃포커싱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건데 완전히 날려서 여러분한테 어떤 거다라는 걸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게끔 날려버리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형상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즉 피사체에 집중을 할 수가 있지. 나는 이 사진에서 천사를 보여주려고 해 라는 걸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이 사진에 천사를 봐야 돼 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봐요. 왜? 형상과 배경을 내가 분리를 했으니까. 그게 바로 형상과 배경의 법칙이에요. 똑같은 사진입니다. 예. 하나의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사진이에요. 카메라 갖고 찍은 거. 뭐가 보이세요? 뭘 찍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뭐일 것 같아요? 아까 이 사진에서는 이 사진의 제목이 뭐 같아요? 뭐 아기 천사도 좋고 뭐 천사가 웃고 있어요. 뭐 행복해 보여요. 여러 가지 느낌이 나오지만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사진 딱 보자마자 제일 처음에 드는 느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사진을 찍을 때 나는 분명히 저기는 편의점이라는 거를 나는 나타내고 싶었어 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어떤 사진가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저 편의점이라고 하는 간판이 참 묘하게 생겨서 대개 편의점이라는 간판은 그 건물 입구 이쪽에 가로로 세븐일레븐, LG25 적혀있기 마련인데 저거는 그냥 저렇게 입간판으로 세워져 있네. 저거 되게 신기해. 그리고 찍었다고 쳐요. 작가는 그렇게 찍었대요. 그런데 보는 분들은 어때요? 눈에 들어와요? 아니요. 안 들어오죠. 어떤 분은 코카콜라가 보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버스 뒷구멍이가 보이는 분도 있고 심지어 저 위에는 아띠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면서 저게 뭘까? 깨우뚱 하시는 분도 있어. 왜 그럴까요? 전경과 배경이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전경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특히 이런 경우 많아요. 내가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뷰파인더로 딱 들여다보면 나는 만약에 이 사진을 찍는다고 뷰파인더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관심 있는 거는 편의점이라고 치자고. 그럼 편의점밖에 안 보여요. 찍어놓으면 저 편의점이 돋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찍어놓고 보여줘봐요. 저게 누가 편의점이라고 보여? 안 봐요. 흔히 찍는 사진의 실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특히 풍경사진 찍으시는 분들.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펑 찍어놓으면 멋있을 것 같죠? 근데 눈으로 볼 땐 그래도 멋있을 것 같아. 남들이 찍으면 그래도 멋있어 보여. 나도 흉내내 볼래. 그리고 어디 소화면이든 뭐든 올라가서 좀 찍어보세요. 분명히 내가 찍을 때는 잘 나올 것 같았는데 모니터로 딱 보니까 이건 사진도 아닌가 이상해. 뭔가 허전해 보이고 초점이 안 맞았냐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렌즈가 나쁜가 보다. 렌즈 바꿔야지. 바디 바꿔야지. 포토샵 해야지. 아니거든. 배경을 불릴 줄 몰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거.
자, 전경과 배경을 분리한다는 이 형상과 배경의 법칙을 게스탈트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바로 루비노꽃병입니다. 아마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꽃병이 하나 있는데 그 뒤로 그림자 가지고 있어요. 빛이 딱 쏘이니까 벽에다 그림자가 왔겠지. 자, 그림자를 저거를 바라볼 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 그림. 맞아. 꽃병으로 보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꽃병.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입술을 맞대는 것 같은 느낌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왜 두 가지로 보일까요? 어떤 게 전경이고 어떤 게 배경이라는 것을 이 사진에서는 나타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시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 보세요. 뭘로 보입니까? 코 큰 할머니. 네. 마귀 할멈으로 보이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요? 아가씨, 애기. 어떤 중년 부인이 목에다가 커다란 까만 쇼를 걸치고 고개를 살짝 돌려서 어느 한쪽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보일까요? 전경과 배경이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입체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 이런 식으로 전경과 배경을 분리하지를 못하면 그 생각을 안 하고 사진에서 하다못해 가장 단순하다고 하는 아웃포커싱, 심도를 조절할 줄 모른다. 단순히 조리개만 열어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흔히 생겨요. 그래서 풍경을 찍어놔도 입체감이 생기지를 않고 뭘 찍었는지 모르고 남들하고 똑같은 장소 가서 구매 포인트 같은 걸 찍어도 이상한 사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심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본다는 거는요. 붙여서 있죠. 무언가를 내가 본다는 거는 일단 그 사각형 안에서 내가 가장 익숙하거나 아니면 눈에 띄거나 초점이 맞았거나 하는 거를 주제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배경으로 인식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가 바로 전경과 배경의 법칙이라는 게슈탈트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무조건 이거는 전경이고 이거는 배경이야 라는 걸 사진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제가 여러분하고 6월 달에 만나서 이야기했던 미니멀리즘이 바로 그겁니다. 사진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 피사체가 초점이 맞으면 그건 당연히 쨍하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날릴 거냐. 첫 번째는 심도로 날리기, 두 번째는 빛으로 날리기, 세 번째 색으로 날리기, 시간으로 날리기, 공간으로 날리기, 프레임으로 날리기, 기다림으로 날리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욕심버리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써있는 거 명암을 구분해라. 그래서 배우는 게 스타 측강. 그 다음에 원금 배치해라, 심도 분리해라, 색상 차별화시켜라, 프레임 분화시켜라, 의도적으로 착시를 유발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정말 계획적으로, 기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하나를 담더라도 머릿속으로 그 생각까지 하면서 피사체를 배치하고 사진을 찍어내야 비로소 여러분 사진 한 장이 남다른 사진이 되는 거지. 그냥 남들이 찍는다고 내가 똑같이 셔터만 눌렀다. 속망고생이죠. 이젠 반대로 형상과 배경을 일부러 분리 안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주로 광고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 게슈탈트라고 하는 법칙은 단순히 사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미술에서도 쓰고 디자인에서 쓰고 광고에서 쓰고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자, 지금 석장에 지금 사진이 있어요. 뭐가 보이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분명히 오토바이 광고입니다. 저거는. 오른쪽에 보니까 오토바이 그림들이 다 있네요. 우리 오토바이 좋아요라고 하는 어떤 오토바이 광고인데 뒤에 배경을 갖다가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처리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오토바이에 쓰는 부품들입니다. 바퀴, 나사못, 스프링 그런 것들을 그냥 너저분하게 흩어놓은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사람 얼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토바이로 갔다가 사람으로 갔다가 오토바이로 갔다가 사람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광고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진 같으면은 전경과 배경을 분리하는 게 기본이지만 광고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가는 기 때문에 이 형상과 배경의 법칙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사진에서 대표적으로 전경과 배경을 분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몇 장을 가져왔어요. 왼쪽에 보시는 첫 번째 거는 심도로 날리기. 그 다음에 2번 사진은 색으로 날리기. 또는 빛으로 날리기. 뒷부분을 많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세 번째 사진은 시간으로 날리기. 장노출로 찍어서 하늘에 보이는 구름들을 완전히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선들이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나무 쪽으로만 가게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경과 배경의 유사성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보면 해변가에 사람이 하나 걸어가요. 그리고 새가 3마리가 날아가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는 표지판 보세요. 표지판에는 사람이 또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표지판 안에 있는 무생물과 실제로 걸어가는 유생물, 생물과 무생물 두 개의 관계, 그 두 개의 관계가 걸어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가 대비를 해서 만든 전경과 배경을 아까 그 저기 뭐야 오토바이 광고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두 개를 동시에 주제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전경과 배경으로 사람의 눈은 무조건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봐요. 사람은 다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진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어디를 전경으로 만드느냐 어디를 배경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는 지난번에 심도 강의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호수에 있는 반영과 그 호수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심도 처리를 해서 사진을 담았는데 하나는 나뭇잎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는 물에 비치는 나무에 초점을 맞춰서 양쪽에 두 개의 심도 처리를 가지고 만든 사진이에요. 이 두 장의 사진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피사체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사진은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이야기가 다르고 제목이 다릅니다. 자, 형상과 배경을 얘기하다 보면 꼭 하나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조망과 은신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미니멀리즘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숨는 걸 좋아해요. 무언가 내 몸을 가려주거나 나를 감춰주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애들이 숨바꼭질 좋아하는 거고 옷장 속에 들어가 숨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자, 왼쪽 사진에 자작나무 숲에 가가지고 자작나무를 찍는데 그냥 자작나무를 눈에 보이는 대로 전체 프레임 안에 확 담는 방법도 물론 있죠. 하지만 저런 식으로 왼쪽에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 그걸 가려서 화면을 분할시키게 되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저 벽에 기대서 너머에 있는 자작나무를 관람하듯이 숨어서 보듯이 편안하게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인데 테이블에 있는 걸 그냥 턱 찍어 놓으면 그렇지만 사실은 저 사진은 제가 왜 찍었냐면 손님이 없는데 테이블 위에 무릎담요가 있어요. 손님을 위한 엄청난 배려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진을 사람은 없지만 사람이 앉을 걸 대비해서 뭔가 배려했다는 느낌으로 사진을 담았는데 그냥 텅 찍어 놓으면 너무 휑할 것 같아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 지금 그 벽 그거를 일부러 화면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탁 보는 장면 같이 마치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 사진 속에 있는 장소에서 같은 걸 느끼는 동질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을 분할시키고 배치하는 거를 조망과 은신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탐색과 거주의 안정성,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런 조망 나오고 있는데 조망과 은신을 하게 되면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미학적으로는 더 아름답게 느껴요. 사람들이 사진을 봤을 때 똑같은 피사체를 찍더라도 자작나무 펑 찍어놓은 거 카페 들어가서 그냥 의자에 있는 무릎까지 펑 찍어놓은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조망과 은신, 즉 형상과 배경의 원칙을 응용한 또 하나의 비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론도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찍는 거가 이렇게 유리창에 비치고 있는 풍차를 간접적으로 찍는 방법.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어느 전시회를 들어갔는데 전시회 입구를 그냥 찍는 것보다 옆에 있는 배너판을 가려서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느낌. 오른쪽에는 화장실을 찍더라도 정면에서 찍는 게 아니라 약간 측면에서 찍어서 우측으로 빼주는 것이 숨어서 지켜보는, 화장실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옆에서 지켜본다는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보통 구도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뭐 세 개로 나누어가지고 황금 분할이 어쩌고 왼쪽에다 놓고 오른쪽에다 시선 방향이 여백주고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다 여기서 출발한 얘기들이에요. 자, 형상과 배경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아까 착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저기 어디야?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 있는 올림픽, 저기 오페라 하우스. 그 오페라 하우스를 밤에
밑에서 위로 올려다 찍은 사진이에요. 자,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는 요거. 들어가 보이세요? 나와 보이세요? 들어가 보이는 분도 있고 나와 보이는 분도 있고. 자, 이게 의자처럼 생겼죠? 요거 등받이 보이죠? 자, 이게 앉는 엉덩이 쪽 이게 등받이로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서울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의도적인 착시가 유발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가지고 여기 사진을 가끔 많이 찍으시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요 들어간 거 있죠? 요거 이거 나온 거예요. 밖으로 도출된 거라고. 근데 어떻게 들어가 보니까